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12일 오후 4시입니다. 오늘은 키워드가 김정은 수석 대변인 문재인입니다. 김정은 수석 대변인 문재인. 이 발언으로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란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잘해주기 바란다 라고 했더니 집권당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이해찬 대표는 국가원수 모독죄에 해당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청와대도 나서가지고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대국민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대국민 사과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요? 그럼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모독 안 했습니까? 김정은 앞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남쪽 대통령이라고 했잖아요. 대한민국을 남쪽이라고 하면은 이건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국가에 대한 모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명한 이 용어, 영어로는 탑 스포크스맨입니다. 탑 스포크스맨. 탑 스포크스맨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이게 족보가 있어요. 작년 9월 26일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 블룸버그, 이게 좀 발음이 그렇습니다. 블룸버그, 이 원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아주 밝은 블룸버그 통신이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탑 스포크스맨이 됐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를 했는데 South Korea's moon becomes 김정은's top spokesman at U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UN이라고 했느냐? 유엔에서 김정은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은 그를 칭송하는 sing praises, 사실상의 대변인을 두었다. 바로 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이 미국과 세계의 회의론자들을 겨냥하여 북한이 수십 년 동안 도발하고 약속을 어겼으나 이번에는 진정으로 핵무기를 포기하려 한다는 확신을 심어주려고 한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아야 하는 것 외에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를 받아가지고 당시에 작년입니다. 한국당에서는 이미 이 표현을 썼어요.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대변한 것이다. 국회 국방위 한국당 간사였던 백승주 의원은 블룸버그 통신이 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 대변인으로 지칭했다. 문 대통령의 북핵 개발 노선 종료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당시 윤영석 수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런 식의 모욕적인 외신 보도를 또다시 보는 일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번에 했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발칵할까요? 저는 하노이 사태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이가 자신의 패를 던져버렸어요. 그 패가 뭐냐? 북한은 절대로 핵 포기 안 한다. 북한은 핵 보유국 상태를 유지를 한다. 다만 영변만 포기하고 이미 여러 번 팔아먹은 썩은 돼지 고기 같은 걸 한 번 더 팔기 위해서 영변을 포기할 테니까 제재 전부 다 해제하라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북한은 절대로 핵 포기 안 하고 핵 보유국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만방에 선언함으로써 그 순간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에 김정은이가 진정으로 핵 폐기한다고 하더라고 국제사회에서 이야기하고 다닌 것이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비핵화 사기극이란 말이 이제는 근거 있게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구나 서훈 국정원장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증언하기를 영변에 있는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은 중단되었지만은 우라늄 농축 시설은 정상적으로 가동해 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보기관은 북한이 6개 싱가포르 회담 이후 작년 6월 이후 지금까지 6개 정도의 핵폭탄을 만들 만한 우라늄 농축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하기로 했다라고 한 말이 완전히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발 저린다고 나경원 의원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요새 자꾸 이게 서로 비난전이 오고 가는데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이번엔 또 자유한국당에서 또 반발을 합니다. 서로 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보고 있으면 흥미로워요. 재미는 있습니다. 역시 정치는 싸워야 돼요. 이 문제는 또 안보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거니까 이건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이건 치열하게 싸워야 해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로 김정은이 수석 대변인이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생명, 재산, 자유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국군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자동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심각하게 싸워가지고 과연 수석 대변인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 했는지 아닌지를 토론을 통해서 밝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걸 기화로 해가지고 안보, 이념, 체제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적 방식으로 지켜야 됩니다. 피를 흘려서 뭐 총을 들고 돌멩이를 들고 이런 식으로 체제를 지킨다든지 체제를 다도하면 안 되겠죠. 민주적 방식입니다. 평화적 방식입니다. 그러려면 토론이 진행되어야 하고 누구를 고발한다든지 윤리위에 제소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건 자신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것은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벌써 윤리위에 이런 걸 가지고 윤리위에 제소한다, 국가원수 모독죄라고 하면 졌다는 겁니다. 졌다는 겁니다. 게임 룰이 아니잖아요. 정치판의 게임 룰은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지 않고 법으로 하겠다? 졌다는 겁니다. 졌다. 이양수 대변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오히려 이해찬 대표와 본회의장에서 고성과 막말을 한 민주당 의원들은 나경원 원내대표와 국민께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 이 무엇보다도 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성 막말하고 이게 텔레비전을 통해서 중계되도록 한 것은 민주당의 큰 실수죠. 그걸 본 어떤 여성 한 분은 이것은 여성에 대한 모독 아니냐. 과연 남자였으면 이렇게 했느냐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득표에 뭐 도움이 될까요? 성명서는 이렇습니다. 이 성명서는 다른 성명서보다도 청와대 대변인 성명서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6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장 폐쇄를 언급하며 북핵미사일이 미국을 위협하는 일은 완전히 없어졌다고 확언한 바 있다. 미국 통신사 블룸버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되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당시 이 소식을 국내 언론을 통해 접한 많은 국민들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북한은 지난해 미북 1차 정상회담 후에도 핵물질을 그대로 생산했고 지금은 해체됐다던 미사일 발사장 재가동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보정한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의 비핵화에는 관심 없이 대북제재 완화만 열을 올리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란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국민을 대신해 말했을 뿐이다.
지극히 타당한 말로 어떤 모욕적 의미를 담지 않고 외신 보도 내용을 인용하며 현재의 국민 심정을 그대로 대신 전한 것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묻겠다. 나경원 대표 발언이 어떤 점에서 어떤 부분이 국가원수를 모독했다는 말인가? 국가원수 모독죄는 없어진 지 이미 오래됐다. 도대체 이해찬 대표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본회의장의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내년 공천용 청와대 눈도장 찍기 총선 경쟁대회를 벌이는 듯 막말과 고성으로 제1야당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이유 없이 방해했다. 이분들이 정작 윤리위에 회부되어야 할 당사자들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지금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김정은한테 속았든지 아니면 속였든지 둘 중에 하나로 밝혀진 겁니다. 이 연설 후에 사실은 이 수석 대변인보다 더 모욕적인 표현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보수 평론가 중에 고던 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던 창. 이 사람이 자기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문재인은 북한의 에이전트일지 모른다. 에이전트이든 아니든 우리는 그를 에이전트라고 간주해야 한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한국에 반역하고 있다. 그는 위험하다. 이런 용어도 썼어요. 자, 민주국가 미국에서는 FBI 국장 대리를 했던 사람이 언론에 나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푸틴의 간첩이라고 본다. 첩자라고 본다. 라고 발언을 합니다. 아무도 그 사람 잡아 넣으라는 이야기 안 하고 형법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이야기 안 합니다. CIA 국장을 지냈던 사람이 트럼프를 향해서 반역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도 그 사람의 언론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 권력이 크기 때문에 권력이 큰 사람은 잘못할 경우에 여러 사람 피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까지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딸이 왜 외국에 가서 사느냐는 것까지 반드시 비판을 받고 거기에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고발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불공평합니다. 국민이 대통령보다 위에 있어요. 그 국민을 나경원 의원도 국민이고 곽상도 의원도 국민입니다. 국민을 이렇게 겁주면 안 되죠.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용우 대법관이 주심이었을 때 유명한 판례를 하나 남겼어요. 뭐냐? 언론 자유의 범위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한 비판보다도 자유가 크게 허용된다. 설사 그 비판 중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허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비판은 틀린 게 없었습니다. 틀린 게 없었어요. 틀린 게 사실관계에서 하나도 틀린 게 없었어요. 그렇다면은 윤리위 제소라든지 연설을 중단시키려는 이 행위 자체가 비판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대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는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아니다. 왜냐? 이렇기 때문에 아니다. 라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 정권은 주사파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사파 정권은 김일성주의자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납득할 만한 해명을 국민들에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는 이 정치권의 유명한 말에 의하면은 주사파 김일성주의
정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인정하는 게 되죠. 그것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성적으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이념은 국가의 운명을 가릅니다. 국가의 운명을 갈라요.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합니다.